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4,846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눈길을 끄는 게 이제 가격이 지금 현재 14만 9,500원하고 400원 사이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오늘 이제 15만 원 볼 수 있냐, 이거 이제 투자자들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술적 지표상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단위가 바뀔 때마다 몇만 전자 이러면서 또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습니까? 오늘 15만 원 한번 시장에서 찍는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KCGI 자산운용의 김영석 팀장과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들 점검하고요. 올해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이슈부터 좀 점검하고 싶은데,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주가에는 크게 반영은 안 됩니다만 미국이 품목 관세, 이제 반도체 관세 얘기를 또 꺼냈단 말이죠. 저희는 이제 상호 관세가 없어지니까 품목 관세를 앞으로 우리 활용할게라고 시장에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듣곤 했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품목 관세 네.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한 반도체가 이제 다른 나라로 다시 재수출되는 그런 품목들의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이게 이러한 그 관세 조치가 이제 저희는 전체 반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한적이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우려만큼 크지 않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시장 상황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그 반도체 관세가 반도체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데에는 이 좀 법적 근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행 중인 이 보편 관세 있지 않습니까? 보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적 근거가 그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편 관세가 지금 미국에서 이 위헌 여부를 놓고 지금 대법원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은 이를 통한 이제 관세 부과는 사실 이런 국가나 품목에 제약 없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이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같은 경우에는 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미국이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서 이런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법적 근거를 놓고서 봤을 때 이 반도체 관세가 전체 반도체로 확산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해서도 네. 품목을 세부 조항을 더 추가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 한국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런 기업과 또 산업 생태계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미국에서 발표한 이 반도체 관세의 대상이 되는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중국향 H200 G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3년도 엔비디아의 주력 모델이었었는데 작년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하이엔드 GPU 중에서 이 블랙엘 아키텍처가 이미 비중이 한 8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전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한국 기업들이 받을 영향은 네. 크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인 영향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시장은 좀 불안한 게 상호 관세가 판결이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조만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시장은 이제 위법 판결 나올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 말고 다른 품목 관세 강화하지 않겠어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의약품이라든지 네. 예전에도 의약품 품목 관세를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발표된 부분들이 없다 네. 보니까 좀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설사 이 보편 관세가 이제 위헌 판결이 돼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다시 관세를 강하게 시행할 네.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연말이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다시금 이런 전면적인 관세를 시행하는 데는 좀 시차를 둘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TSMC 실적이 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시장이 호재로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이제 TSMC 자체 실적도 EPS 이런 컨센서스를 한 7% 이 정도 이제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었고요. 뭐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
심지어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도 좋았습니다. 네. 이제 TSMC가 자기네 고객사 또 고객사의 고객사와 계속 이제 확인하면서 이 수요가 가수요가 아니라 이 진성 수요다 이런 점을 확인했었다라는 언급도 있었고 또 캐펙스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TSMC의 실적 자체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이 업사이클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근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환율 시장 얘기 저희 좀 나눴거든요. 환율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쉽사리 원달러 환율이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네.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원달러 환율이 한 1,470원대였었고요. 한 1,430원대까지 빠지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1,47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그 고환율이 한국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는 않을 수 있겠다 싶지만은 아쉽게도 이제 저희는 이런 1,400원대의 이 고환율 시대에 좀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환율을 야기했던 그런 그 원인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과의 이 금리 차라던가 또 이런 경제 펀더멘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 1.8% 정도인데 미국이 한 2.0%로 미국이 여전히 높습니다. 또 기업들의 해외 FDI 투자도 이런 그 원화 약세를 야기할 네.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00원대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환율 생각하고 이제는 포트폴리오 짜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런 수출 산업 그리고 또 지금 수출 가격에서 어느 정도 이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정 짓고서 갈 수 있을 법한 이런 수주 산업들이 수주 산업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 나오셨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환율 점검도 하셨고 지난 연말에 이제 올해 코스피 상단에 대한 전망도 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상단을 올리셨나요, 최근에? 사실 시장이 이제 너무 빠르게 올라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전망했던 올해 상반기 한 5,400포인트에서 좀 더 올려서 지금 한 5,500포인트 정도로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실 거면 더 대폭 올리시지. 사실 너무 빠르게 오른 부분이 네. 좀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코스피 P 멀티플이 한 10배 중반 정도 되는데 네. 한 12배 정도 주면은 한 5,300포인트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전체적인 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도 네. 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해지면 5,500포인트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망의 상단을 조금 높여놓으셨다. 5,500포인트까지도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한화가 기업 분할을 발표하고 한화 기업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 강세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3월 주총까지 봤을 때 정부가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속도를 또 높일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화의 이슈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한화 지주사가 이제 인적 분할을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5.9% 전량 소각 그리고 최소 배당 DPS 1,000원 이상을 이제 약속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규모의 이런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화가 이제 이런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주사들의 보통 지주사들 밸류에이션 할 때는 이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을 가지고서 이 밸류에이션 척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이런 할인율을 축소하는 그런 계기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3차 말씀 주신 이 3차 상법 개정안 지금 이제 한 1월 20일쯤 이제 법사위에서 입법 논의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기존에 내용들은 많이 알려졌었던 부분들인데요. 이제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한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그 안에 의무 소각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까지도 일정 유예 기간 안에는 이제 소각을 해야 되게끔 이런 의무화 법안들이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이 인적 분할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인적 분할 후에 이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이 부활하는
그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기업들이 보통 기업들이 아니죠. 이 대주주가 네. 이제 지배력을 강화하는 의결권 행사하는 그런 표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좀 활용이 되곤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차단하는 그런 법안도 같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자본시장의 투명화 그리고 선진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주사도 저희 앞으로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주사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셨고 우리가 이제 그 시기상으로 보면 당장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주총 시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총 시즌에 가장 이슈가 될 거는 뭘로 보십니까? 이번 주총 시즌에도 아무래도 이런 네.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런 주주 활동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25년도의 주주 활동은 생각보다 상당히 소강 상태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그리고 정책적인 변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상당히 좀 관망세를 유지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다시금 좀 많이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는 일단은 저희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졌다 보니까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에 해당이 되는 배당 성향을 40% 이상으로 올려라. 네. 아니면 뭐 배당 성향 25% 이상의 전년 대비 배당액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들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기 주주총회 때 좀 많이 등장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의 PBR 한 배 미만인 기업들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절반인 기업들은 이 재무 상태가 순현금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주주 제한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요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약간 제가 표현을 달리하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할 만한 대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순현금이고 PBR은 한 배 미만이고 그렇다면 자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주가로 반영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앞서 이제 지주사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3월 주총 전까지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들이 관심받을 만한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실제로 좀 이렇게 이런 곳들이 유망해 보인다라고 언급해 주실 수 있는 데는 없나요? 일단 뭐 종목 단으로 네. 본다면 특히 지주사들을 좀 관심 가져볼 만하겠다 싶고요. 뭐 삼성물산 같은 회사도 이제 NAV 대비 할인율이 뭐 50% 수준으로 상당히 높고 네. 또 이제 지주사 중에서도 혹은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 SK라던가 롯데지주사 같은 이런 회사들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볼 만하겠다 싶습니다. 역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지주사들은 관심 있게 보자. 아까 삼박 개정안 3차 이제 통과되고 나면 자사주 어떻게 처리할지 기업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다들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얘기 나눌 때는 반도체 외에 내년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가 어느 쪽이에요 했을 때 소비재도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른바 K자 붙은 데들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직 시장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이제 소비재 쪽이 저희 펀드 수익률에서도 좀 아픈 손가락에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최근 한 달 정도. 근데 이 업황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이 12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요,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했고요. 중화권 제외하면은 3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수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뭐 라면 이런 K푸드의 대표 네. 주자인 라면 같은 경우에도요. 1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물론 11월 수출이 다소 좀 주춤하긴 했었는데 뭐 큰 추세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이제 나쁘지 않은데 이 소비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분에는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이 이런 특정 섹터로 상당히 쏠리고 있는 그 원인을 좀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산업 코스피 이 한국 주식시장의 네. 이 상장사들을 전체를 이 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이게 한 25개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달 동안 코스피를 아웃퍼폼했던 이 업종이 반도체랑 자동차랑 방산이랑 딱 3개뿐입니다. 그러니까 25개 산업 중에서 3개 섹터만이 3개 산업만이 지금 코스피를 아웃퍼폼한 상태이고요. 그만큼 지금 최근 한 달간은 이 시장의 수급이 이 소수의 산업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소비재
언제쯤 나아질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수급 쏠림이 좀 완화되는 그런 시기가 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방산으로 최근 1개월 동안 수급 쏠림이 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동차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CES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관심을 듬뿍 받으면서 주가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간 제가 이제 같이 얘기 나눈 걸로 보면 현대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셨거든요. 예. 이번 CES를 기점으로 조금 마음이 바뀌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도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네네. 말씀드릴 때 이 시장에서 이 현대차의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 자동차 본업 쪽에서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12월 현대차의 이 글로벌 도매 판매는 0.5% 감소를 했고요. 기아가 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업 자체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차의 로봇 사업은 이 모멘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CES에서 등장을 하면서 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서프라이즈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틀라스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현대차의 로봇 사업이 뭐 2028년부터 3만 대 양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전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 로봇 기업들, 로봇 산업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네.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근거로는 충분히 작동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뭐 2028년 또 203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보아가는 과정에서 좀 점검을 해야 될 요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그 글로벌 IB 쪽에서 나온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대차의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판매 가격을 한 13만 달러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판매 가격이 한 2에서 3만 달러 정도 되고요. 네. 중국 기업인 유니트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G1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5년도 한 해 이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3분의 1을 차지를 했었는데 한 16,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여전히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또 현대차가 이 가격을 어떻게 낮춰가는지를 이제 현대차의 이런 로봇 네. 사업의 이런 그 실적 기여나 상업화 측면에서는 좀 면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밸류를 생각해서 포트에 조금 그 로봇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뭐 PER 한 10배, 네. PBR 한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뭐 무리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는 말씀 못하시겠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어쨌든 CES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의 로봇 사업과 관련된 밸류를 조금 더 부과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재, 소비재 이렇게가 이제 KCGI의 국내 펀드의 초점이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혹시 최근에 좀 변화가 있나요? 포트를 조정하신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좀 변화를 네. 주는 부분 중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쪽을 조금 그 시각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내려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헬스케어 산업에서 네. 가장 중요한 이런 이벤트? 학회 이벤트 네. 중에 하나로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이 국내 이 헬스케어 기업들의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이런 신약 개발 스케줄이나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단기 모멘텀이 좀 소진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요. 또 어제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또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 주목할 부분이 이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표현이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금리 수준이 이 기업들의 이런 주가 모멘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헬스케어 업종보다는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눈높이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도 조금 낮췄고요. 대신에 이제 이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피가 저희가 이제 전망하고 있는 뭐 5,500포인트라던가
이렇게 5,000포인트를 돌파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는 지금 이 과도하게 저평가받고 있는 여전히 시장에 한 배 미만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철강이나 화학 같은 소재 업종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런 기업들이 한 번씩 이렇게 주가가 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화학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에서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고 또 올해 3월에 예정된 이 중국 양회에서는 중국 쪽 구조조정이 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소재 업종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철강 화학 중에 살아남을 때들 이런 데를 이제 많이 담으시겠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 약간 뷰가 바뀌어서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헬스케어라는 게 제약 바이오도 포함이 돼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네. 제약 바이오 위주로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좀 꺾였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나오나요? 오늘 시장에서 사실 제약 바이오 업종 주가가 좀 안 좋거든요. 이게 예. 시장 전반의 분위기입니까? 시장 전반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난 후부터 어느 정도 이런 새로운 물량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물량 부담이 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좀 다른 얘기죠? 예, 화장품은 그런 네. 이 시장의 수급 전체의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헬스케어는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네네. 컨퍼런스 이런 이벤트 영향도 좀 받아서 사실 1개월 정도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좋은 편이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재 쪽이랑은 좀 다른 그런 결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바이오가 약한가 싶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KCGI 자산운용의 김영석 팀장과 오늘 시장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이슈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